이유미의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유미입니다. 설 연휴 때 뭐 하셨어요? 저는 집에서 좀 쉬기도 했고요. 개인적으로 시댁 일도 있으니까 네. 가족과 함께 보내기도 했고 손흥민 선수 경기도 봤고 아. 또 골도 연속골 넣어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재밌는 저는 스포츠와 함께 보내는 그러니까 편이거든요. 쉬는 건지 노는 건지 네. 일하는 건지 잘 구분이 안 즐기려고 되는. 노력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뭐 네. 한때는 우한 폐렴이라고 맞습니다. 불렸던 이게 지금 스포츠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사실 제가 보기엔 좀 직격탄을 맞았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일단 우한은 물론이고 중국에서 펼쳐지려고 했던 국제대회들이 거의 취소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렇군요. 중국 항저우에서 원래 2월 12일부터 아시아 실내 육상선수권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거 예. 취소가 됐고요. 3월에는 난징 세계 실내 육상선수권 대회 이건 세계 대회였는데 이건 내년으로 연기가 됐고요. 내년이요? 네, 왜냐면 그 다른 장소에서 하려고 물색을 했다고 하는데 네. 개최 도시를 찾기가 좀 힘들었나 봐요. 너무 급작스럽게 네, 지금. 그래서 하기가. 이건 예. 세계 대회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우리 그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우가 플레이오프가 시작이 됐는데 예. 지난 28일에 상하이 상강과 브리남의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다음 달 11일부터 이제 조별리그 일정이 돌입을 하는데 예. 중국 팀들이 끼어 있기도 하고 음. 또 아무래도 관중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이게 홈앤더어웨이를 펼쳐지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일정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음. 가장 발등의 불은 여자 농구 올림픽 예선이에요. 이게 원래는 중국 포산에서 2월 초에 2월 예. 6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게 세르비아로 경기 장소가 옮겨지게 됐습니다. 세르비아요? 네, 유럽으로 옮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농구협회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세르비아행 항공권도 구해야 되고 숙소도 구해야 되는 그리고 뭐 어쨌든 뭐 현지 적응이라는 것도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차 적응도 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1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사실 시차 적응이라고 할 것도 크게 없고 그렇죠. 오가는 거리도 짧기 때문에 예. 선수들의 피로감을 느끼기가 좀 느끼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세르비아로 가면 어쨌든 유럽으로 가기 때문에 시차 적응이라든지 또 아무래도 유럽 팀이 우리가 한 조에 속해 있거든요. 영국이. 예. 영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러게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에게는 조금 더 좀 힘든 여정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K리그 구단들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쿤밍이나 예. 이렇게 밑에 지방에서 전지훈련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대구 같은 경우가 쿤밍에서 훈련을 하다가 귀국을 했고요, 중국에. 예. 그리고 상주 같은 경우는 중국 메이저우에서 훈련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27일에 국군 체육부대로 복귀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뭐 좀 길어지기라도 하면은 네. 스포츠 관중들 모이는 것 자체가 좀 뭐 두려움 같은 게 그렇죠. 있어서 그것도 한국 국내 스포츠도 영향 받을 것 같아요. 올해는 특히 올림픽이 있는 해라서 올림픽도 사실 예선들이 계속 펼쳐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걱정이 되지만 지금 농구, 배구 같은 경우는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팬들을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네. 전반적으로는 좀 이게 길어진다면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안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스포츠 쪽에서는 직격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빨리 좀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요. 네. 이 다음 소식은 조금 저는 충격이었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그 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기 사고로 네. 사망을 했다는 소식 좀 굉장히 비현실적이더라고. 이걸 뉴스를 그렇죠. 봤는데. 예. 깜짝 놀라서 저는 이제 뉴스 이렇게 꼭지를 통해서 보는 기회가 있었는데 예.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급작스러웠거든요. 예. 코비 브라이언트가 뭐 NBA의 전설적인 스타고 아마 NBA 팬이 아니어도 이 선수의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NBA의 전설이자 뭐 전 세계 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슈퍼스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딸과 함께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딸이 예. 둘째 딸인데 지안나라고요. 예. 중학생이에요. 근데 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은퇴를 하고 다음 목표를 잡은 게 자신의 딸인 지안나를 WNBA 선수를 시키는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학교 중학교에
코치로도 좀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이번 그 헬리콥터를 타고 있을 때도 그 동료들과 함께 그 지안나와 함께 농구 경기를 하러 가는 그런 중이었는데 네.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가 그 LA 그 메트로에서의 그 트래픽, 네. 교통 막히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맞아요. 평소에 이제 헬기를 많이 타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날 하필이면 굉장히 안개가 자욱하게 꼈는데 좀 안타깝게 그날 좀 대중교통 그날은 많이 그렇죠. 차 이용하지 굳이 그 안개가 낀 날에 그러니까 그건- 코비 입장에서는 그 선수 시절에도 워낙에 출퇴근을 별로 자주 했었다고 해요. 예, 그 예.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시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을 줄였던 거예요. 예. 그만큼 코비가 아빠로서 이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좀 가족을 무척 중시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의 이제 뭐 사망 소식이 전해지니까 NBA는 물론이고 KBL도 그렇고요. IOC 왜냐면 올림픽 2번의 금메달을 땄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래미 시상식 같은 경우에서도 각계에서 지금 추모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코비 브라이언트 하면 숫자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등번호가 8번과 24번이었거든요. 두 번이 샤키로네과 함께했던 번호와 네, 8번이었고 예, 그 다음 24번이었는데 샤키로닐이 그 레이커스를 떠났을 때 예. 떠나고 나서 레이커스가 그 플레이오프에서 조금 탈락하는 그런 그 아픔을 겪었을 때 코비가 나 이제 원점에서 시작하겠다. 예. 그런 의미에서 24번을 달겠다고 했고 그 24번의 의미가 이게 그 경기 제한 시간이잖아요. 사실 예, 농구로 예. 따지면 24시간을 알차게 쓰겠다는 의미와 음. 그 공격 제한 시간 그러니까 동안 24초. 네, 예. 24초 동안 정말 열심히 농구를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런데 8번의 코비와 24번의 코비의 기록들을 보면 거의 똑같다고 그래요. 네, 그만큼 꾸준했던 선수. 20년 네. 동안 레이커스에서 그러니까 LA 레이커스에서 한 팀에만 몸담았던 선수. 요즘은 사실 프랜차이즈 스타가 유명무실해진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조명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그 뭐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해서 뭐 많이 알던 사람은 아닌데 이제 제가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사를 하다가 마지막 은퇴 경기에서 이 선수가 60득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기 다시 한번 보자 하면서 봤는데 마지막 은퇴사가 너무 마음을 울려서 좀 소개를 하자면 이런저런 즐겁게 여정을 마쳤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하고 마지막 멘트가 맘바 아웃이에요. 예. 맘바라는 게 이제 자기의 별명이 블랙 맘바잖아요. 블랙 맘바였죠. 네, 예. 독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정말 맘바 이 블랙 맘바를 볼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뭐 팬이건 아니걸 떠나서 그 멘트가 너무 울컥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많은 팬들이 그런 생각을 들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레이커스가 이제 한번 진짜 이번에 우승해야 된다. 이번에는 올해 이번 시즌만큼 우승을 해서 그 특히 르브론이 뜨고 있기 때문에 르브론이 그 코비를 무척 존경하는 선수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It's for you. 이게 당신을 위한 우승이다.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팬들의 지금 응원의 열기가 더한 상태인데요. 어떤 드라마가 또 만들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 개인적인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예전에 손등 뼈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네, 오른손. 그래서 맞아요. 슛을 이제 오른손으로 못 네. 하는데 여기를 붕대를 감고 왼손으로 네. 슛을 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미쳤구나 진짜 농구에. 그래서 그런 회자되는 생각- 게 예.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왼손으로 예, 예. 슛을 해야 되는 연습을 하니까 잠옷을 입고 집 앞에 나와서 예. 왼손으로 슛을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영상도 지금 계속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예. 선수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너무 아쉽게 마지막에 떠나고 사실 말았습니다. 평생 써도 못 벌 돈을 남들은 못 쓸 돈을 이제 벌어놓고 편하게 지내면 되는데 끝까지 농구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간 거가 참 어떻게 보면 코비답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요. 너무 아쉽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나라 남자 축구가 올림픽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뭐 본선행 확정 지을 거는 뭐 가능하다 했는데 이제 우승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 대회는 예. 우승까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승을 해냈습니다. 예, 예. 사우디아라비아와 연장전 끝에 1대0으로 승리하고 우승을 했는데 이제
김학범호 이제 올림픽을 출전을 해야 되는 이 김학범호는 사실 이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편성도 나올 것이고 예. 일정도 뭐 정확하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최종 엔트리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 이 옥석가리기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김학범 감독의 몫인데 김학범 감독이 오늘 이제 결산 인터뷰 그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일본보다는 무조건 위에 있고 싶다. 그리고 이미 귀국을 할 때부터 예. 나는 우리가 올림픽에서의 최고의 성적이 동메달이었는데 난 그 이상을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표가 워낙 높기도 하지만 김학범호가 차근차근 준비하는 모습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 물론 뭐 그 올림픽 메달이 쉬운 건 아닙니다만 런던 올림픽이었나요? 네, 홍명보 감독이 예. 이끌었을 때 그렇죠. 그때 예.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가 동메달을 땄었죠. 예. 그 이상의 것을 원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준비 단계를 시작하면서 본인은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23세 이하 대표팀 선수들이 각자 정말 자기 몫을 잘했지만 이 선수들이 다 올림픽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예. 게다가 이번에는 23명의 엔트리로 시작을 했는데 예. 올림픽은 18명밖에 못 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5명이 빠지는 거고요. 그다음 와일드 카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 개의 와이드 카드를 물론 안 써도 됩니다만 예. 보통은 쓰죠. 써야지 뭐 약간 그 선배들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또 이렇게 큰 대회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백승호라든지 이강인 같은 유럽파 선수들이 합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이번에 우승 멤버들 중에 몇 명이나 갈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선수가 빠질지는 지켜봐야 돼서 사실상 이 선수들에게는 정말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또 이강인 선수나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팀과의 차출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23세 이하 챔피언십보다는 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림픽은 우리 그 소속팀에서 봤을 때 좀 선수들의 군면제가 달린 그러니까요. 네, 문제이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최종 엔터리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림픽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얘기를 해보죠. 여자 골프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한국이 여자 골프는 세계 최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출전권을 따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양궁에 이제 비교를 해요. 네. 여자 골프는 양궁은 우리가 출전권이 더 어렵다, 따는 게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국가대표 선발전이 더 어렵다, 올림픽보다. 왜냐면 나가면 우리가 메달은 어쨌든 따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리우올림픽 4년 전에도 박인비 선수가 우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LPGA조차 이번 도쿄올림픽 여자골프에서 한국 대표로 누가 나갈지가 가장 궁금하다. 경쟁이 가장 심한 곳은 한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각 나라당 두 명의 선수가 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5위에 드는 선수들은 4명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데 15위까지 지금 보니까 5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뒤로도 박인비 선수가 16위, 유소연 선수가 18위. 근데 지금 그 점수차, 포인트 차가 많이 나질 않아요. 근데 세계 1위가 고진영 선수인데 박성현 선수랑 2.59 차이예요. 2위랑. 그런데 2위 박성현 선수와 18위 유소연 선수 차이가 2.64밖에 안 돼요, 포인트가. 아마 다닥다닥 붙어있네요. 네, 그러니까 또 메이저 대회는 그 포인트를 2배로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1, 2자리가 바뀌는 상황이 온다거나 메이저 대회에서 박인비 선수나 유소연 선수가 치고 올라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건데 박인비 선수가 LPGA 이번 시즌 개막전에서 공동 2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박인비 선수는 금메달 한번 땄으니까 올림픽 생각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대부분 팬들도 전문가들. 그런데 이 개막전부터 박인비 선수가 좀 칼을 갈고 나온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이 밑에 후배들이나 선수들이 무척 당황했다고 그래요. 박인비 선수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올림픽 출전권을 따르면. 그래서 이 4명의 선수 현재로서는 고진영, 박성현, 김세영, 이정은 이 4명의 선수가 유리한데 그 뒤로 김효주, 박인비, 유소연 선수까지 과연 어떤 선수가 올림픽에 나갈지 무척이나 궁금한 상황입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이름만 들어도 턱턱 막히네요. 네, 그렇죠. 그 선수들끼리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이 선수랑 같이 경쟁을 하면. 네. 참, 알겠습니다. 네. 자, 프로야구 소식을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스프링 캠프가 이제 시작이 됐다. 프로야구가
뭐 스토브리그는 거의 이제 마무리됐다고 보고 예. 2020 시즌을 준비하는 몸풀기 스프링 네. 캠프가 시작이 됐는데 어제와 오늘 일제히 모두 해외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예. 보니까 KT와 SK, NC는 미국으로 갔고요. 예. 두산과 LG는 호주에 갔다가 오키나와로 가고 키움은 대만, 삼성은 오키나와인데 이 시국에 무슨 일본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이 구단들이 일본 쪽으로 안 가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좀 그 캠프 차려진 곳과 좀 장기 계약이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바꾸기가 좀 힘겨운 팀들도 있어서 어쨌든 그리고 실제로 오키나와 쪽이 선수들이 좀 시차 적응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시설도 좋아요. 좋고요. 오키나와가. 예, 날씨도 예. 그렇고 그래서 그쪽을 선택을 했고 동계 훈련, 연습 경기, 뭐 실전 감각 모든 게 여기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선수들을 좀 발굴해내고 또 주전 라인업을 짜고 선발 투수의 윤곽을 이렇게 결정하는 곳이 바로 이 스프링 캠프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사실상 경쟁이 벌써 시작됐다. 시즌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요즘 약간 트렌드가 바뀌어서 좀 그 고착금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일찍 이미 전지훈련지를 가서 몸을 만들고 있다가 몸을 좀 먼저 끌어올리는군요. 네, 그리고 예. 본진이랑 합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또 때로는 그 요즘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그러니까요. 많잖아요. 예. SBS 네, 네, 네. 그죠? 예. 거기에 나오는 분위기가 약간 맞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의지 선수라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들이 예. 밑에 후배 선수들을 이제 신인 선수급들은 연봉을 그렇게 많이 못 받으니까 해외 네. 전지훈련이나 이런 걸 못 가니까 네. 데리고 가는 경우도 많고 가서 좀 가르쳐 주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배려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네. 뭘 배우고 싶을 때 그 지도자를 찾아가서 배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스토브리그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네. 얼마나 비슷하냐. 음. 근데 저도 제가 선수나 이 그 프런트가 아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까지 비슷한지라고 확실히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그 스토브리그에 나오는 얘기들의 흐름은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드라마가. 그리고 제가 그쪽에 에이전트를 예. 통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뭐 연봉 협상을 할 때 무슨 술집 가서 하고 이런 건 없지만 예. 그래도 그런 밀당이 있는 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무척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스토브리그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 프로야구가 거의 시작이 됐다. 3월 28일에 개막을 합니다. 왜냐면 예.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단이 돼서요. 빨리 시작을 하니까 이제 한 두 달도 안 두 달도 안 남았네요. 남은 거예요. 예. 야구 팬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야구 시즌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